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자연연역에서 배울 규칙은 파생추론 규칙이라고 하는 건데, 파생이라는 말이 뭐 영어로는 데리버티브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고 있는데,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배운 규칙들 이고, 이면, 이거나 거짓이다 규칙이 있었잖아요. 거짓이다 이 규칙 뭐 두 쌍이 있으니까 모두 8가지의 규칙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배운 규칙들이 모두 표준 규칙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표준 규칙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표준 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연연역이라고 하는 그 체계가 있는데, 그 학술적으로는 자연연역 체계에서 말하고 있는 표준 규칙과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표준 규칙이 약간 달라요. 우리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규칙은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편한 식으로 책이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표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학술적으로는 약간 다르지만 그게 어디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논리학을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신다, 그래서 자연 영역이라는 거를 학술적인 영역에서 좀 배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이 수업에서 배운 규칙들이 표준 규칙은 아닙니다. 표준 규칙은 아니고 실용적으로 만든 그런 규칙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은 질문 시간이나 뭐 더 필요하다면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뭐 따로 다른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 기말 과제를 푸실 때는 이전까지 배운 게 표준 규칙이다. 그 문제도 나오거든요. 표준 규칙에서만 뭐 답을 고르시오 뭐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지금까지 배운 게 표준 규칙이고, 앞으로 배울 거,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제 표준 규칙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추론 규칙, 그거를 이제 파생된다 해서 파생 규칙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부터 배우는 게 또 우리 수업에서만 쓰고 있는 파생 규칙이 된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생 추론 규칙으로는 뒤로 이면 없애, 건 부정이라고 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면 있기, 3단 논법, 실로지즘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는 경우에 의한 논증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것도 좀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면 없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생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생규칙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표준규칙만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파생규칙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표준규칙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증명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파생규칙을 사용해서 증명 길이를 좀 축약을 한다든가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만일 물이 생물이면 이면 문장이고 죽는다. 그리고 2번은 물이 죽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결론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물이 생물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인데, 거짓이다로 끝났으니까 이 부분이 가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물은 생물이다를 가정해가지고 여기 이면 없애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물은 죽는다가 나오고, 물이 죽는다는 것은 거짓이다가 2번에 있으니까 물은 죽고 물은 죽지 않는다를 얻어가지고 물이 생물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논증에 대한 거를 좀 형식적으로 보면 x이면 y다, y는 거짓이다, 그래서 x는 거짓이다 라는 형식을 띠고 있죠. 그리고 차근차근 이끌기를 통해서도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형식이 논증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차근차근 이끌기 하는 이 부분을 그냥 생략하고 하나의 규칙으로 그냥 이거를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x이면 y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y를 부정함으로써 x를 부정하는 그런 규칙을 따로 표준 규칙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런 종류의 형식의 문장은 차근차근 이끌기로 자연연역으로 풀어보니까 충분히 나와요. 밑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와 Y에 어떤 문장을 넣든지 간에 이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올바른 논증이다. 그걸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에 보이던 이 형식을 그냥 규칙으로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 줄, 5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한 줄로 이제 줄이면은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요런 형식으로 그냥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x가 거짓이면 y는 거짓이다. 그래서 y를 부정함으로써 앞말을 부정하는 거죠. x가 거짓인 것이 거짓이다가 되니까 x가 나오는 거고요. x이면 y는 거짓이다에 뒷말을 y로 이렇게 거짓인 것이 거짓이다 라고 해서 부정을 하면 x가 거짓이다 라고 나오는 뭐 이런 형식들도 다 포괄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금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x이면 y는 거짓이다에 2로 1에 뒤로 이면 없애라는 거를
규칙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X는 거짓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뒤로이면 없애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표준 규칙만 쓰면은 4-5줄 이상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줄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생 규칙을 통해 가지고 증명의 길이를 줄이는 그런 방향을 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논증 형식이 뒤로이면 없애 형식에 맞다면 맞을 쓰고, 그렇지 않다면 안을 쓰라. 여기서 A, B, C는 문장을 나타낸다. 이런 종류의 문장 형식은 올바른 논증이더라도 이 규칙을 안 썼으면은 안을 써야 되겠죠. A면 B는 거짓이다, B이다. 뒷말을 부정한 거죠. 그래서 앞말이 이제 부정이 돼야 되겠죠. A는 거짓이다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맛이 될 거고, 두 번째는 C가 거짓이면 D이다, D는 거짓이다. 뒷말을 부정해서 앞말이 C가 거짓인 것이 거짓이다가 나오니까 C가 나오면 맛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해서 맞이고, G가 거짓이면 H가 거짓이다, H이다. 뒷말을 부정한 거죠. 뒷말을 부정한 거 맞고요. 그래서 G가 거짓인 것이 거짓이다니까 제대로 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나 다음 논증이 뒤로이면 없애를 바르게 쓴 추론이면 바, 잘못 쓴 추론이면 못을 쓰시오. 키토산이 물에 쉽게 녹는다면 이면 문장이죠. 키토산은 쉽게 소화된다. 키토산은 쉽게 소화되지 않는다. 이거를 부정했으니까 제대로 썼다면은 키토산이 물에 쉽게 녹지 않는다 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잘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바르게 쓴 것이다가 될 거고, 서울발 KTX가 김천역에 정차한다면 이면 문장이고, 서울발 KTX는 구미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서울발 KTX는 김천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이 앞말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전제가 없고, 따라서 서울발 KTX는 구미역에 정차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논증 자체도 올바르지 않고 규칙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못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다음 논증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차근차근 이끌어내어 보시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뒤로이면 없애 규칙을 사용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규칙만 쓰는 게 아니라 뒤로이면 없애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1, 2, 3번이 전제고 따라서가 이제 결론이니까 그걸 이렇게 이끌어내주면은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부터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이끌게 하실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표준 규칙만 사용을 했을 때는 차근차근 이끌기에 이 증명 형식이 웬만해서는 거의 같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조금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제 고전 논리라고 하는 거를 배우신 건데, 사실 고전 논리라고 하는 것도 증명이 좀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항상 이제 거의 순서까지도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논리 체계, 순서까지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같은 증명만 나오는 조금 약한 체계들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체계는 증명 과정이 계속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체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파생 규칙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증명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번호나 그 규칙을 쓰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파생 규칙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다양한 증명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차이를 좀 알아주시고요. 1번부터 보시면 스펀지 금속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스펀지 금속 비중이 물보다 크다면 이면 문장이고요. 스펀지 금속은 물에 가라앉는다. 앉는다, 이 뒷말을 부정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뒤로 이면 없애를 쓸 수가 있겠네요. 스펀지 금속 비중이 물보다 크지 않다면 스펀지 금속은 항공기 소재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스펀지 금속은 항공기 소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데, 원래 표준 규칙만 쓴다면은 요거니까 스펀지 금속의 비중이 물보다 크지 않다를 이끌어내야 되겠네요. 스펀지 금속의 비중이 물보다 크지 않다를 이끌어내려면은 요 문장 크다, 않다 빼고 크다라는 문장을 가정을 해서 어떤 모순을 끌어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표준 규칙만 만약에 쓴다면은 이 문장을 우선 가정을 하고, 이 문장을 가정해서 스펀지 금속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와 스펀지 금속은 물에 가라앉는다, 이게 둘 다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순을 이끌고 그 모순을 통해 가지고 스펀지 금속의 비중이 물보다 크지 않다, 거짓이다 너를 써가지고 스펀지 금속의 비중이 물보다 크지 않다를 이끌어내고, 그 결론을 이끌어낸 다음에 3번에 이면 없애를 해서 스펀지 금속은 항공기 소재로 쓰일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거짓이다 너를 써야 되니까 가정도 써야 되고, 그 증명 길이가 한 5줄, 6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이제 축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스펀지 금속 비중이 물보다 크지 않다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중이 물보다 크지 않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보니까 2번의 앞말이 스펀지 금속의 비중이 물보다 크다네요. 이거의 부정문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 건데, 그걸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스펀지 금속은 물에 가라앉는다를 부정해서 이 말의 그 앞말의 부정문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뒷말을 부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니까 1번이 2번 문장의 부정문이죠. 그래서 2를 2에 뒤로이면 없애를 쓰면 되는 겁니다. 4번에서 2를 2로 뒤로이면 없애를 하시면 스펀지 금속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1번을 뒤로이면 없애하면 스펀지 금속의 비중이 물보다 크지 않다라는 게 여기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를 3에 이면 없애를 하시면은 스펀지 금속은 항공기 소재로 쓰일 수 있다.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규칙을 쓰면은 5줄이 더 될 텐데 파생 규칙을 쓰니까 이렇게 2줄로 증명 자체가 이렇게 줄여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면 있기라고 하는데 이게 A이면 B다, B이면 C다. 그래서 A이면 C다 라고 하는 거를 많이 3단 논법이라고 해서 실로지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나온 그 논증법인데, 이런 형식 자체도 표준 규칙만 사용하면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써가지고 표준 규칙을 써서 요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A라는 거를 가정을 하면 B를 이끌어낼 수 있고, B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이면 없애를 하시면 C를 이끌어낼 수 있죠. A라는 가정을 통해서 C를 이끌어냈으니까 이면 너를 하시면 A면 C다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보이는 형식이 그겁니다. 내가 지혜를 사랑한다면 사람 이름 아니고요. 나는 철학자이다. 2번은 내가 철학자라면 나는 세계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사랑한다면 나는 세계를 사랑한다. 이면 문장이 결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3스타의 가정을 해서 내가 지혜를 사랑한다를 가정하면은 여기에 1번에 이면 없애를 하시면 나는 철학자이다를 여기서 얻을 수 있고, 나는 철학자이다를 얻었으니까 2번에 이면 없애를 해가지고 나는 세계를 사랑한다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3스타에서 5스타로 해서 이면 너를 하시면 내가 지혜를 사랑한다면 나는 세계를 사랑한다 라는 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하나의 그 특정한 사례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형식을 사용하는 거에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X이면 Y다, Y면 Z이다, 그러므로 X이면 Z이다 라는 결론을 이런 논증 형식에 사용할 수 있고, 이게 3단 논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명을 축약을 해서, 이건 아니네요. 이 증명의 이 과정 좀 많으니까 이걸 한번 축약을 해보자 라고 해서 파생 규칙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 있기 형식은 X이면 Y, Y면 Z, 따라서 X이면 Z 이런 식으로 해서 1과 2의 이면 이하에서 X이면 Z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규칙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면 있기 규칙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축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물론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실용적으로 수업 이외에서 그런 규칙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규칙을 나중에 시험 같은 데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면 있기를 한번 어떻게 사용되는가 한번 보시면은 1, 2, 3번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육종을 통한 품종 개량이 일종의 유전학이라면 이면 문장이고, 유전학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죠. 요거라면 유전학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다면 이것도 이면 문장이고요. 그리고 유전학은 멘델이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면 문장만 사용된 게 아니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안 보이는 게 발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3번이 2번에 뒤로이면 없애가 되겠네요. 그러면 유전학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다에 부정문이 될 테니까 유전학이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문장을 얻게 되고, 여기 또 뒤로이면 없애를 하시면은 육종을 통한 품종 개량이 일종의 유전학이 아니다, 혹은 유전학인 것이 거짓이다가 얻어지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뒤로이면 없애를 2번 쓰게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면 있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과 2를 이면 있기를 할 수 있겠죠. 보시면 빨간색 쳐진 게 이제 동일하게 여기 있는 거고 파란색과 노란색이 이제 서로 다른 결론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A이면 B가 되는 거고 이게 B이면 C가 되는 거니까 1과 2에 이면 이하를 하시면은 여기에 A이면 C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정을 통한 품종 계량이 일종이 유전이라면 이면 문장이고요. 결론은 유전학은 맨델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거짓이다. 발견했다는 것까지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고 3번이 지금 유전학은 맨델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다인데 이게 같은 문장이네요. 노란색과 같은 문장이네요. 뭐 좀 엄밀히 하자면 발견한 것이다가 아니라 발견했다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발견했다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3번 문장이 4번의 뒷말의 부정이기 때문에 뒤로이면 없애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의 부정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으로 사이에 뒤로이면 없애를 해가지고 육종을 통한 품종 계량이 일종의 유전학이다라는 것이 이제 거짓이 되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습 문제를 보시면은 이면 있기를 바르게 쓴 추론이면 바를 쓰고 아니면 못을 쓰시오. 이면 있기가 파생 규칙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규칙이죠. 표준 규칙만 써서도 충분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올바른 추론이면서 이면 있기를 같이 잘 쓸 때 바이고 올바른 추론이라도 이면 있기가 사용이 안 됐다. 그럼 못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숙자가 보리밭을 그렸다면 이면 문장이고요. 이숙자는 보리밭으로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숙자가 보리밭으로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면 이게 같은 문장이죠. 그는 보리밭 연작을 계속 그렸을 것이다. 따라서 숙자가 보리밭을 그렸다면 이까지 같고요. 그는 보리밭 연작을 계속 그렸을 것이다 라는 거. 여기 파란색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서 이면 있기가 제대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가 될 거고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 한다면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한다.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된다면 전부 다 이면 문장이고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면으로 바꿀게요. 문제가 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A이면 B다. B이면 C이다. 그러므로 C이면 A다 형식이죠. 뭐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여기 좀 사소하게 마지막 표현이 좀 안 맞아가지고 고쳤는데 이렇게 고치더라도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이런 형식이 되면은 이면 있기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A면 C가 나와야 되는데 결론은 지금 C면 A다 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못이 되겠습니다. 잘못 쓴 거죠. 그래서 2번은 못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러나 저러나 규칙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생 규칙으로 배우기는 할 텐데 우리가 이 수업에서 하고 있는 표준 규칙, 그러니까 이전 1교시까지 배운 게 이제 전부 다 표준 규칙이 되고 그걸로부터 이러나 저러나 규칙이 이제 도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생 규칙으로 여기는 건데 지금 이거나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A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을 때 A 이거나 B를 넣거나 혹은 뭐 다른 지금 우리가 배운 이거나 규칙 한번 복습해 볼게요. B이거나 A 이런 규칙이 이거나 너어 규칙이었죠. 너어 규칙이고 A 이거나 B에 A가 거짓이다 하면은 B이다 라고 하는 게 이거나 없애 규칙으로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B면은 이게 또 A가 되겠죠. 만약에 A가 거짓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B가 나오는 이 규칙을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표준 규칙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거나 너어 규칙 그리고 이거나 없애 규칙 지금 여기 적고 있는 게 우리 수업에서는 표준 규칙 맞습니다. 근데 학술적으로는 이 규칙이 이거나 없애 규칙의 표준 규칙이 아닙니다. 이 규칙을 오히려 파생 규칙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나 없애 규칙에 뭐 학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표준 이거나 없애 규칙이 뭐냐 바로 여기서 좀 배우고 있는 형식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러나 저러나 규칙이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학술적으로는 이거나 없애 규칙의 표준 규칙이 됩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시험 준비하실 때는 뭐가 표준 규칙이냐 뭐 이런 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1교시까지 배운 거를 전부 다 표준 규칙으로 여기시고 이 수업에서는 요거는 이제 파생 규칙이 된다. 뭐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규칙 우리 수업에서는 이게 표준 규칙이 된다. 그렇게 하시고 규칙에 대한 소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 그런 케이스만 있을 경우에 A라는 상황이 있고 B라는 상황이 있는데 A를 해도 C가 나오고 B를 해도 C가 나온다면 결론으로 그냥 C를 얻는 그런 종류의 규칙을 여기서는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부자이거나 가난하다. 당신이 부자라면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이게 형식으로 보시면은 밑에 이거죠. 당신은 부자이거나 가난하다가 X이거나 Y다가 전제가 되는 거고, 당신이 부자라면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이 X, Y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부자인 경우에 죽는다라는 Z라는 결론이 나오고, 가난한 경우 Y죠. 당신이 가난하다면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라는 게 또 Z로 나오는 거고, X인 경우와 Y인 경우에 전부 다 이제 Z라는 경우가 나오니까 X이거나 Y에 X이면 Z, Y면 Z 따라서 Z가 나오는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으로는 X이거나 Y, X이면 Z, Y면 Z 이런 세 가지 전제가 있을 때 1로 2와 3에서 그 세 가지 전제를 다 사용해 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Z라는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러나 저러나 규칙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추가를 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하지 마셔도 되고, 근데 논리학을 조금 더 최소한 학술적으로 배우는 그런 종류의 논리학에서 표준규칙, 지금 보시는 이거나 없애의 표준규칙의 그 메커니즘을 약간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설명하는 걸 들어보시고요. 이런 설명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하셔가지고 이 규칙을 사용하는 연습하고 이 수업은 마칠 테니까 그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러나 저러나 라고 하는 규칙, 그거에 대해서 좀 표준적인 이거나 없애 규칙이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만 더 추가적인,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연역이라는 게 없애 규칙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A면 B다, 이게 이면 없애 규칙이잖아요. 이면 없애 규칙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전제 두 개가 전부 다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는 항상 참인 그런 규칙만을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A이거나 B이다 라는 이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참일 때 항상 그 거짓인 케이스가 없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규칙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이거나 B가 전제로 A이거나 B가 있을 때, 이게 참일 때 그냥 A를 이끌어낸다 라는 게 거짓인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있겠죠,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A이거나 B가 참이 되는 케이스는 첫 번째로 A가 참인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거고, B가 참인 케이스가 하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나 너어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A가 참인 경우에도 B가 뭐든 간에 이거나 너어 규칙을 사용하면 A거나 B를 얻을 수가 있고, B가 참인 경우에도 A가 참이건 말건 상관없이 B만 참이더라도 A가 뭐든 간에 이거나 너어 규칙을 사용하면은 A거나 B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참거짓값만 고려를 하더라도 A거나 B가 참이 되는 그 케이스는 언제냐면, 실제로 A가 참이거나 B가 참인 케이스. 그러니까 A와 B가 둘 다 참일 때도 되고, A만 참일 때, 또 B만 참일 때, 그럴 경우도 전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거나 B가 참이다라고 하는 거는 B만 참인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A거나 B가 참이다라고 해서 A가 항상 참인 그런 결론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A가 거짓이고 B가 참인 경우에도 A거나 B라는 문장이 참이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거짓인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거나 B라는 문장으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전제가 참일 때 항상 결론이 이제 참이 되는 거짓인 케이스가 없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거를 되게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파생규칙 중에 하나는 A가 거짓이다 라는 걸 얻는다면 그냥 B를 얻을 수 있겠죠. 이것도 이 두 가지 전제가 참이면은 B가 거짓인 케이스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논리규칙을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논리 연결사, 전제에 사용되는 논리 연결사를
그 이거나 없애 규칙은 이거나만 주된 연결사로 사용하고 다른 전제로 사용되는 거는 또 다른 논리 연결사를 좀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표준 규칙으로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거짓이다라는 표현이 또 다른 논리 연결사이기 때문에 전제로 사용한 데는 그렇게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나 없애 규칙을 제대로 제시를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생각을 한 거는 A거나 B일 때 A라는 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C라는 결론이 나오고 B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C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냥 결론도 C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서 이거나 없애가 되겠죠. 우리 수업에서의 표준 규칙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러나 저러나 형식에서는 이렇게 전제로 이면 문장을 전제로 줬는데 실제 그 학술적인 규칙에서는 이런 전제를 두 개를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해가지고 C를 없애고 뭐 A면 B, 뭐 C, B면 C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장을 주는 대신에 이런 문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다른 요런 전제를 주고 가정 A를 해서 C를 이끌어내고 가정 B를 해서 C를 이끌어내는데 주된 전제 중에 하나가 A거나 B가 있으면은 이건 없애를 해서 두 전제들을 해제하고 그냥 결론을 C로 이렇게 이끌 수 있다. 그래서 A거나 B의 귀결로 C를 우리가 이끌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이라면 C라는 이 결론이 거짓이 되는 케이스는 없다 라는 방식으로 이 규칙에 이건 없애 표준 규칙, 우리 수업에서는 표준 규칙 아니고요. 그 학술적으로 선언 제거 규칙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그 규칙 안에 또 가정을 막 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이신 김명석 선생님과 사실 이 규칙을 가져온 것도 성균관대 이병덕 교수님의 논리적 추론과 증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코어 논리학이라는 책으로 좀 바꿔서 출판을 했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이걸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학술적으로는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제로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형식으로 제시를 하는 게 피치 형식이나 이제 프라이비치 형식의 내추럴 디덕션이 가지고 있는 표준 형식이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하기가 어려우셨는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게 학생들도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파생 규칙으로 이거를 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A가 거짓이다. 그래서 B이다. 이게 실제로는 학술적으로는 파생 규칙으로 쓰는데 이거를 표준 규칙으로 뭐 실용적으로 쓰자고 이렇게 좀 만드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규칙은 우리 수업에서는 별로 사용 안 할 테니까 이러나 저러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는 사용되겠죠. 근데 가정을 해서 이렇게 쓰는 뭐 표준 학술적으로 쓰는 이 표준 그 선언 제거 규칙은 사용은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수업에 뭐 수학과분도 있고 다른 컴공과 분들도 전전컴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학술적으로 쓰는 자연 연역 규칙 같은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이 형식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시험에는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좀 헷갈리신다 하시면 그냥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이 규칙이 지금 파생 규칙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파생이라는 거는 표준 규칙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그런 규칙이죠. 표준 규칙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규칙이니까 이런 전제만 사용해서 우리가 1교시까지 배운 그 규칙을 통해 가지고 Z를 이끌어내는 게 표준 규칙으로부터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이는 게 지금 보시는 이런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 말씀드리기로는 거짓이다 너라는 가정을 쓰려고 한다면 A는 거짓이다. 이렇게 거짓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야지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결론이 이거라고 한다면 A를 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거짓이다 너를 쓰셔가지고 A는 거짓이다라는 거를 이끌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증명을 보시면은 Z라고만 나오고 있는데 분명 증명이 필요한 거는 가정 Z가 거짓이다라는 거를 가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고전 논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인데
그 고전 규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짓이다 없애 규칙이라고 사용한 거 있잖아요. 낱낱A로부터 A를 이끌어낸 거. 이것도 사실상 학술적으로 보면 표준 규칙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규칙이 좀 전제되느냐면 A가 아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면 A가 아니다에 not A이면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not A하고 의미가 같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not A에 모순이 나온다는 것과 것은 이 문장의 부정이라는 것과 아까 의미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not A를 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거짓이다 너를 한번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not A가 되겠죠. not A의 거짓이다 없애를 해가지고 A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수학적 증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명제의 부정을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면은 이 문장의 긍정문을 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여기도 좀 마찬가지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논리 연결서가 없지만 이 문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not Z, Z의 부정을 써서 모순을 이끌어내고 낱낱 Z를 얻은 다음에 거짓이다 없애를 해가지고 긍정문을 얻는 그런 종류의 대표적인 고전 논리라는 것에 쓰이고 있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크닉이 여기 사용된 거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까지 사용되는 예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한번 이 형식, 좀 아주 특수한 형식이니까 형식 자체는 연습 삼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증명 테크닉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또 시험에 안 나오고 학술적으로만 용이한 거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그냥 스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설명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우리가 1교시까지 배운 표준 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규칙을 이끌어내는 건데, 학술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규칙이 표준 규칙으로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증명 자체,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 쓰고 있는 표준 규칙으로 이러나 저러나 규칙을 이끌어내는 이 증명이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좀 거칠게 말하자면 복잡한 규칙들을 사용해서 단순화된 규칙을 이끌어내는 그 방식에 이렇게 좀 숨어있는 논리 연결사 있잖아요. 전제가 1, 2, 3번인데 이 세 가지 전제들의 어디에도 부정에 관한 논리 연결사가 전혀 없죠, 여기에서는. 근데 이 증명에는 부정에 대한 규칙이 사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논리학자들은 되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의 논리 연결사가 보이지 않는데, 특히 부정문이 여기 전혀 보이지 않는데 증명에 이렇게 보이는 그 자체는 증명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약점으로 좀 여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로 해서 이 증명 자체는 그 논리학자들이 보기에는 좀 되게 특수한 그런 케이스로 여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규칙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또 보면요, 세 문장으로부터 마땅하게 따라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보시면은, 내가 정신자본이 풍요롭기를 희망한다면 나는 지속가능한 성숙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내가 경제자본이 풍요롭기를 희망한다면 전혀 다른 문장이죠. 그럼 C이면이 될 거고, 나는 지속가능한 성숙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B가 되겠네요. 나는 정신자본이 풍요롭기를 희망하거나 A이거나 나는 경제자본이 풍요롭기를 희망한다, C가 나오는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규칙을 사용한다면 B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B라는 거는 나는 지속가능한 성숙을 모색한다 라고 하는 거가 B가 되는 거니까 마땅하게 따라 나오는 문장은 이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밑에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해보죠. A이면 이거 주식회사 가불병이 영민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한다면 이 회사는 전도 유명하다. 이 회사는 영민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거나 A이거나 민영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한다, C가 되겠죠. 전혀 다른 문장이니까. 따라서 이 회사는 전도 유망하다, B가 결론으로 나오네요 라는 게 나왔는데, A면 B이고 A거나 C이고 B가 나오게 되는 건데, B를 이끌어내려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하나는 C이면 B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요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나 저러나 써가지고 B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다른 케이스는 C가 거짓이다. C가 거짓이다라는 전제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나 없애 써가지고 A 없고, 그래서 이면 없앴으면은 B가 또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논증들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를 쓰고 싶으면은 C이면 B라는 게 전제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말고 다른 규칙이 필요하다면은 뭐 이런 거 전제로 넣으면은 B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러나 저러나의 자연연역 한번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있겠죠. 은은 금속이거나 고체이거나 이다. A이거나 B. 그리고 2번은 금속이라면 A이면 C. 그리고 3번은 B이면 C.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은 은이 물과 공기 속에서 안정하다면 C이면 은은 화폐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D.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전제로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으로 나와야 될 거는 은은 화폐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D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나 저러나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C를 얻을 수가 있고 C를 얻은 다음에 이면 없애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1과 2와 3으로 이러나 저러나 써가지고 은은 물과 공기 속에서 안정하다를 얻은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얻었으니까 이면 없애를 하시면은 은은 화폐로 사용하기 적합하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면 없애까지 해서 이러나 저러나 규칙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조금 두서가 없기는 했습니다만 약간 편집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적어 두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특히 이러나 저러나와 관련해서는 우리 수업에서는 파생규칙이다. 이거 파생규칙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1교시까지 배운 표준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러나 저러나를 이끌어내는 방식에서 거짓이다 없애를 사용하는 그런 테크닉이 좀 사용됐는데 그 테크닉은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좀 아주 특수하게 결론이 그냥 아무런 논리 연결사가 없는 규칙인데도 거짓이다 너를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정을 낫지를 그 결론에 나오는 부정을 가정해서 어떤 증명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한 그 정도만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드모르간 규칙 같은 거를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거 이끌어낼 때 좀 이런 종류의 증명이 필요한 케이스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너무 잘하시면은 변별력을 위해서 좀 제가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케이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린 설명에서 뭐 복잡한 규칙으로부터 이런 단순한 규칙을 이끌어내는 증명이 좀 특이하다 뭐 그런 학술적인 얘기를 좀 두서없이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스킵하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질문 시간에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뭐 따로 다른 뭐 원하시는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